항상 큰 충격을 받으면은 너무 괴로워서 또 그럴까봐 미리 방지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반추이기도 합니다. 항상 곱씹으면서 체크해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쪽 가능성으로 가게 될 만한 뭔가 여지를 두지는 않았는지. 저는 상대방이 왜 과거에 내게 했던 말들을 곱씹게 될까요? 아,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 저렇게 따졌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자꾸 떠올라서 잠자기 직전까지 생각이 나요. 기분 나쁜 경우도 그렇고, 그냥 친구 사이에도 지나가는 말로, 아, 그때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했어 하면서 자꾸 생각이 나요. 이런 건 고칠 수가 없는 걸까요? 반추라고 하죠. 곱씹는 거. 반추동물 할 때 이제 다시 뱉었던 걸 먹고 하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이미 경험한 거를 곱씹게 되는 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격처럼 전생애 동안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때 이런 반추가 많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장 흔한 예는 우울증이에요.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면은 걱정이 많이 되죠. 불안해지면서. 근데 이 불안한 거는 감정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걱정은 이제 생각으로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염려하는 거. 근데 그 방향성이 두 개예요. 미래로 가는 게 있고 과거로 가는 게 있고. 미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그 시험에 대한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학업이든 뭐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그 이외의 여러 가지들, 내가 하나하나 계획한 것들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못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상이 막 되면서 더 걱정되고 더 불안하고 계속 악순환 되면서 힘든데 더 힘들어지죠. 또 생각이 부정적으로 치우치게 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측하는데 그 예측이 어떤 합리적인 객관적인 그런 예측이 아니라 부정적인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좀 치우친 그런 걱정으로 많이 생각이 되죠.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고, 오늘 질문해주신 이진영님 얘기처럼 이게 과거로 치우치기도 해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반추는 그래서 과거에 대한 그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곱씹게 되는 거죠. 과거에 내가 했던 말들을 곱씹는 거. 그냥 곱씹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때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순간에 내가 말을 했거나 내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느껴지는 또 감정이 있는 거고, 그 감정을 자꾸 연상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어야 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따졌어야 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다는 거는 후회잖아요. 후회가 왜 되냐면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다르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로 그 후에 어떻게 됐었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할 걸. 그냥 친구 사이에도 지나가는 말로도 아, 그때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야 했어 하면서 자꾸 생각이 난다. 이게 아마도 관계에서 내 감정을 좀 상하게 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바로 이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당황하거나 그 순간에 좀 감정적으로 압도되거나 위축되거나, 그래서 별 대응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 마음은 굉장히 상처받았는데도 쿨한 척 하느라고 괜찮은 척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행동이 쭉 이어지고, 하지만 감정은 그럴수록 더 쌓이고, 나중에는 그 감정이 이제 계속 남아있으니까 아,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제대로 받아치고 내 감정 표현 제대로 할걸, 이런 식으로 후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관계에서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원래 별로 안 그랬는데, 정도가 그렇게 심하거나 빈도가 심하지 않았는데, 내가 힘들어지면서 우울증이나 뭐 그런 식으로 힘들어질 때 반추가 또 많이 일어나고 연상도 많이 되고 과거의 후회도 많이 일어나고 괴롭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가끔씩 재발하고 반복되는 분들은 내가 지금 상태가 괜찮은 건가 아닌가, 다시 좀 힘들어지는 건가 아닌가를 스스로 이걸 좀 판단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감정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감정만 가지고 수치화해서 비교하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현상이에요. 반추 현상. 내가 과거를 자꾸 곱씹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정도나 빈도가 요즘에 좀 늘어나는지, 그게 이제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내가 많이 심리적으로 힘들다라는 그 현상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기간에 한정해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반대로 전반적으로 내 패턴이 좀 그런 경우에는 회피의 패턴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회피의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결과고, 관계에서 내가 그 순간에 마주하는 순간에 미묘한 감정적인 갈등들이 있을 때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이나 감정에 내적 경험이 있고, 이거를 그대로 인식하고 그거에 맞춰서 반응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바람직할 수 있는데, 머리로는 내가 다 아는데 그 순간에는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딱 그렇게 감정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너무 그 감정에 압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이제 나도 모르게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고, 돌아서면은 또 나중에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안정이 되면 감정을 내가 객관적으로 좀 인식하게 되고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 타이밍이 되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저는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또 그거 아니어도 혹시나 내가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저 친구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 이것도 굉장히 흔합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은 내 평판이 안 좋아질까봐, 그 친구 개인 또는 또 여러 지인관계로 확장될까봐. 그래서 내가 말실수한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우려가 되는 건데, 그것도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대한 걱정이라고. 과거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여파가 어떻게 이어졌을까봐 걱정하는 그 내용들이 또 다 있는 거예요. 이진영님도 있으실 거예요. 저 친구가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그 의문이지만 의문이 아니라 본인의 추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봐 염려가 되세요. 반추라는 단어는 딱 두 글자지만 과거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곱씹게 되는 이유가 과거에 대한 걱정이고 그 여파에 대한 염려인데, 그거는 또 사람마다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의 그 추정이 있어요. 추측이 가장 우려되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생각은 또 부정적으로 흘러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부정적인 쪽, 가장 내가 염려하는 쪽으로 왠지 그 이후에 이어졌을 것 같은 느낌이 또 많이 들고, 그 감정이 너무 강하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나중에 봤었을 때 그게 이것과 관련돼서 또 생각되기도 하죠.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 후에 나를 그렇게 봤고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의 행동이 그런가? 그 후에 또 잘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뭔가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 후에 그래서 나를 그렇게 대했고 그 후에 그렇게 다른 친구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았고, 그런 거라면 혹시 얘가 걔한테 나에 대해서 그 경험을 또 얘기한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이 들고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내가 우려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발견해 보시면 좋아요. 가장 우려하는 내 염려의 내용이 뭔지. 발자국님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본인 경우는 이제 나를 정신병자처럼 볼까봐 무섭다. 이유가 또 있는 거죠. 그런 뒷담을 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을 테고 그때의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후에 혹시나 또 그럴까봐 염려되는 거. 항상 큰 충격을 받으면은 너무 괴로워서 또 그럴까봐 미리 방지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반추이기도 합니다. 항상 조심스러워지는 거고 항상 곱씹으면서 체크해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쪽 가능성으로 가게 될 만한 뭔가 여지를 두지는 않았는지. 근데 이게 엄청나게 에너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순간에도 괴롭지만 에너지 소모가 또 많이 일어나서 빨리 지치고 감정적으로도 더 이렇게 처지게 되기도 하고 실질적인 그 내가 생활해야 되는 에너지도 많이 떨어져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학업이든 일이든 또 다른 인간관계든. 진영님이 제가 여쭤본 거는 대답을 안 하셨는데 뭐 안 하셔도 돼요. 꼭 쓰시진 않아도 본인이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염려되는지. 내가 보여지기 싫은 그 모습이 있거든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절대로 최소한 그렇게는 안 봤으면 좋겠는 거. 근데 참 신기하게도 반추는 그쪽으로 가요.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경우의 수를 계속 생각해 본다. 자꾸 분석하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더 힘들고. 그래서 관계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져서 이제 말을 아끼게 되고 생각은 더 많아지고 항상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어쩌다 한마디를 해도 그게 굉장히 막 떨리면서 되고 집중이 안 되니까 말이 도리 있게 더 안 되고 계속 악순환. 또 흰둥이님은 이제 본인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본인이 이제 싫어하는, 혹시 그렇게 될까봐 우려되는 게 뭐냐면 깐깐하고 예민하고 작은 거에 기분이 업다운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참은 경우도 있었다. 그쵸?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아닌 척하고 참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긴장되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이런 상태가 되고 그게 또 티가 나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항상 이런 식의 패턴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크게 D인 적이 있어서 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관계라는 거는 그렇게 늘 조심해야 된다고 분위기를 계속 체득한 경우도 있어요. 가정교육이나 가족의 분위기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말을 아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척하면 안 된다, 그게 뭐 약간 미신적으로 섞여서 복 나간다 이런 식으로 또 추가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걸 자꾸 접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압박감이 자꾸 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조금 감정적으로 흥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선을 넘을 수도 있고, 조금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뭐 완벽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하나하나에 자꾸 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여파를 우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제한돼요. 내 관계도 제한되고 말도 줄어들게 되고. 대화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내가 잘 집중해서 그거를 잘 들어주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적절하게 얘기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게 들통나진 않을까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대화 자체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은 그게 또 티가 나기도 하고, 집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맞는 답변을 또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자괴감 가지고, 참 아이러니하게 결국엔 내가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이미지를 보이게 되는 거죠. 편안한 게 진짜 중요한데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남을 바라보면 답이 없는 것 같다, 현상에 주목할 게 아니라 아픈 나의 이면을 보고 수용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라고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수용이 잘 안 되죠. 내가 싫은 거죠. 정말 이건 진솔하게 잘 얘기해 주신 거고, 그래서 제3자한테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혼자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시간도 걸리고요. 하지만 하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영역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또 얘기를 드렸더니, 이 질문 주신 이지영님이 그래서 더 안 만나게 되고 말도 안 하게 되고 연락도 줄어들게 된다, 그런 식으로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겉에 있는 현상보다도 이면에 있는 내 마음에 집중을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이거를 어떤 문제로 삼아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접근으로 하다 보면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고, 그런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내 마음에 접근하시는 거를 꾸준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